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살롱 진행의 이수미입니다. 이 며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해졌어요. 어제 저녁에 진해루를 걷는데 바람이 시원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책 나온 분들 표정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태풍 산산이 일본에 다가가며 우리나라의 열대야를 잠시 몰아내주고 있는데요. 이대로 곱게 가을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추석까지는 덥답니다. 그래도 새벽녘에 살갗이 닿는 바람에서 또 풀벌레 소리에서 가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오면 또 가는 거죠. 라디오 진해살롱도 어느새 세 번째 손님을 모시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기차역 진해역이고요. 이곳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진해마을 라디오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다정한 말 걸기 인터뷰 라디오 진해살롱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을 방송을 빌미로 모셔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저의 사심 방송입니다. 오늘도 객차의 운행이 멈춘 텅 빈 진해역 작은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 라디오 진해살롱. 진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딜까요? 좋은 곳이 많지만 저는 단연 진해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곳에서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적의 도서관에서 오신 주홍진 선생님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를 돌보고 어린이처럼 행복한 어른이 된 진해 기적의 도서관 관장 주홍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해 이제 기적의 도서관은 도서관 안에 숲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하죠. 네, 최근에 도서관 이제 식구가 늘었다고요? 집밥구리가 새끼를 낳았다면서요? 네, 이소했습니다. 어떻게 잘 있나요? 아니 어떻게 네. 저희 도서관에 하늘소도 날아오고요. 그게 저희가 이제 750평의 면적의 250평이 도서관입니다. 네. 그러면 숲에서 만약에 하늘소가 나타나고 그리고 뭐 그 큰 나무, 느티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집밥구리가 새끼를 놓으면 네.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근데 집밥구리가 저희 도서관 안에 지혜 등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작은 대나무 숲이 있는데 네. 거기다가 새끼를 놓은 겁니다. 집밥구리가. 그래서 아이들이 손 씻는 곳에서 집밥구리가 이제 알을 품고 있는 게 보였어요. 너무 좋아했군요. 네. 아니 이런 일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님이 오실 때마다 지금 4명 이제 4마리 네. 지금 도서관 회원이 생겼고요. 좀 이따가 북스타트 이제 꾸러미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아이들이 알 4개가 다 부화를 했고 네. 일주일 전에 새끼 4마리가 다 이제 이소를 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유,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건강하게 네. 잘 네네. 부화해서. 네. 뭐 아이들 사이에서 그게 소식이 그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였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쪽제비도 나오고요. 아니 근데 저기가 도서관이 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잖아요. 네, 물론 네. 정원이 크다 한 500평이라고 네. 하지만 네. 쪽제비가 거기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동물 친화적인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서관이고요. 도서관을 건립하셨던 이제 설계를 하셨던 정기용 선생님이 하신 네. 말씀이 흙도 책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연에서 뛰어놀다가 이제 물 마시러 들어왔다가 너무 재밌는 책이 있네? 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깊이 있는 자연 환경이 참 많은 곳, 그런 곳이 진해 기적의 도서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또 그리고 그 소식이 작년에가 이제 도서관이 생긴 지 20주년이었죠.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다고 네. 제가 이제 신문에서도 보고 했어요. 네, 네. 올해 21주년 또 공연을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20살 극단? 네네. 미라클 극단이요? 네, 네. 어떻게 준비 잘 되나? 그래서 한 6년 전에 좀 인형극단이 문을 이제 잠정적으로는 좀 했다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자격증반을 하면서 이런 인형극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동그라미 인형극단이 하나 만들어지고 예, 그게 이제 그것과 연결이 돼서 또 저희가 좀 더 넓게 그 젊은 사람도 있지만 할아버지들과 같이 하는 이런 극단도 있으면 좋겠다 네, 해서 너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덕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그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들을 위한 할범 시니어 동극단이 하나 또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사업비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어떨까? 그럼 세대를 잇는 너무 그런 좋겠네요. 예, 그런 프로그램 인형극도 하고 동극도 할 수 있는 이런 극단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을 누가 지도를 해줄 수 있을까?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됐나요? 막연하게 했더니 서영수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정년 퇴직하셨는데요. 거창 연극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전문가시네요. 소식을 듣고 네. 제가 이렇게 막 주변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극단을 활동을 하실 90세 할아버지부터 청소년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있는 이런 극단입니다. 누군가가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제 발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니 뭐 이게 소문을 좀 내야 돼요. 네. 뭐가 부족하다. 네. 소문을 내면 또 마을 안에서 해결이 되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기적의 도서관의 이름이 이름값 하네. 그러네요. 뭐든지 이렇게 저희가 구하고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어떤 열정이 있으면 전문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서영수 선생님뿐만 아니고 부인께서도 원래 지금 전공이 연극을 하시는 지금 전문 그 극단에 소속되신 계신 분이시거든요. 네. 김수희 선생님이시라고 두 분이 자원봉사해 주십니다. 너무 잘 됐네요. 그러니까 21주년 공연은 기대를 해볼만 하겠는데요. 네, 정말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언제 날짜가 정해졌나요? 그러니까 21주년은 저희가 이제 저희 생일이 12월 22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90세 할아버지부터 이제 젊은 엄마 세대 그리고 아이들까지 함께 어우러진 이제 약소하지만 좀 작은 이제 그런 동극이나 극단이 이제 그런 연극이 하나 올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만만이네요. 올 연말에 네. 기적의 도서관에서 연극 공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중이잖아요. 예. 그 강당 네. 공연장에서 연극 공연하는 그렇죠. 건가? 네네.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그 기적의 도서관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게 2003년이죠. 네. 저도 그때 이제 MBC 프로그램을 기억을 해요. 네. 그 MBC 프로그램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네, 네. 책을 읽읍시다. 네, 네. 네.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진해에 이 기적의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지 그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이효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일대 여성학자이시고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 중에 이효재 선생님께 비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근대사의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이슈나 여성 차별 문제,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있어서 항상 앞장서셨던 분이신데 이제 97년도에 이제 서울에서의 모든 활동을 다 접으시고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40 몇 년도인가요? 제가 49년도에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회복지재단, 경신재단이 이학신 목사님, 그러니까 이효재 선생님의 부친이시거든요. 네. 이 만드신 경신재단이 희망원, 지금 진해 희망원. 희망의 집. 희망의 집 전신이죠. 네. 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회 연구소를 세우시고 거기서 이제 진해시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좀 많이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거,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75%의 청소년들이 진해를 빨리 떠나고 싶다.
그게 그 고향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없고 문화 환경도 없고 말을 시켜도 말하지 않고 아이들이 왜 이렇게 지쳐 보일까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우셨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없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시다가 책을 읽읍시다라고 하는 방송을 보신 거예요. 옳았구나. 저거다. 하시고 그때 나이가 거의 8순이셨는데 꽤 되셨을 네. 때네요. 네, 그때도. 바로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찾아가시고 진해에 반드시 이걸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정말로 그리고 이제 진해시 시장님을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석동에 있는 그 부지를 마련을 하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걸 준비를 하셔서 전국에서 3번째로 물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진해시 인구가 16만 뭐 이 정도인데 3만 명의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립을 뭐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네. 글도 같이 함께 하면서 아주 뜨겁게 기적의 도서관을 진해로 가져오게 한 가장 큰 일을 하신 선물을 주신 선생님이 이효재 선생님 그렇죠. 덕분입니다. 이효재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성운동에 네. 정말 그 네. 원조격이시고 네. 80 어르신이 네. 그 사회운동 중심에 정말 네. 중심을 잡으시고 도서관 예, 예. 건립을 주도하시고 네. 아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었거든요. 이효재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네. 읽으면서 아 정말 따라하기 어렵다. 저도 그렇죠. 꽤나 활동적인데 네. 이 어르신은 어떻게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네. 아, 평생을 그러실까 그렇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 그 이효재 선생님과의 뭐 개인적인 추억이 있을까요? 저는 저는 정말 평범했어요. 네. 그냥 내 아이 잘 키우자. 그냥 책 읽는 아이로 키워보자 해서 이제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옵니다. 아, 도서관 때문에 이사를 네. 오셨군요. 도서관에서 아이를 매일 책 읽는 아이로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지방에서 과연 될까? 지방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게 가능할까? 뭐 하는 불안감이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자. 네. 그래서 매일 도서관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둘째 아이는 북스타트를 하게 됐거든요. 이제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로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 북스타트 운동이기도 한데 6개월에서 12개월 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3번 만에 이게 추첨이었어요. 네. 3번 만에 그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네요. 대단했습니다. 그 첫날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그때는 추첨을 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추첨 있는 날은 전체 줄이 기적의 도서관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줄이 이어졌다고 새벽까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서 상상이 안 상상 가는 알 수 일인데, 없죠. 예, 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도 한 3번 만에 이게 아이가 거의 12개월 막바지에 이제 프로그램 북스타트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자원활동가 선생님이 진행하는 12주 과정을 이제 경험하면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강사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남의 아이 키우는데 열성적이고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도대체 왜 저런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근데 저는 좀 빚지고는 못 사는 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네. 뭔가 보답할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때 이제 팀장님으로 계셨던 배동수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도 저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 여성이었고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 밖에서 아이들 외에 뭐 이제 자기를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뭐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키우는 이 순간을 자기 인생에서 이제 몇십 년이 되지 않는다. 10년, 15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아이에게 홈빡 빠져서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 도서관과 함께 아이들과 실컷 경험하고 즐겨라.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말요? 근데 신뢰가 갔어요. 저 얘기가 진짠가 네. 싶어서 북스타트를 끝내고 품앗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8기예요. 8기 엄마들 한 10명, 그러니까 10가족이죠. 이 모여서 매주 도서관에서 이제 책 읽기도 하고 미술 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재밌게 이제 활동을 해 갔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오면 항상 그냥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 아니 그냥 이효재 선생님. 그냥 계셨어요. 근데 네. 저는 그때는 뭐 이효재 선생님 그 여성학 그 책에 보면 네. 효재 선생님이 쓰신 글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얼굴과 매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책에 얼굴이 나오신 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네. 진짜 몰랐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햇빛이 있는 곳에서 책을 읽으시거나 그런 모습을 봤고, 첫째 아이는 이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추천 도서 선생님들이 조금 엄격하셔서 아이가 울거나 그러면 할머니 선생님이 왜 울어? 이리 와, 내가 읽어줄게 라면서 등 토독여 주시고 도장 내가 찍어줄까 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실까? 저런 분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가 이효재 선생님이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었습니다. 네. 아, 진해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큰 행운이었는데 아마 네. 그것이 행운이라는 걸 알고 맞이한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당시에는 네, 많지 네.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지난 다음에 아는 거지. 활동가 선생님도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효재 선생님 길이 조성이 되고 해설사를 양성하면서 네.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고 선생님에 관련된 책을 이제 보면서 지척에서 인형극 팀 선생님은 바느질 도와주시고 옆에서 장서인 찍어주시고 허드렛일 뭐든지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 온화하시고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네. 젊은 분들이 앞으로 나서야지 다 맞는 말이에요. 응원해 주시던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던 여성학자 이효재 선생님이셔서 진짜 손 한번 맞잡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울먹이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네, 인생에서 이제 스승을 만나는 게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에서 스승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스승이 마을 안에 큰 나무 같은 스승이 돼 주신 거였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아마도 진해 네. 이제 기적의 도서관이 공동 육아의 중심이고 이제 문화의 중심이고 또 네. 그곳에 이 효재라는 거목이 계시고 해서 아마도 도서관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도서관 천국이 있다면 바로 도서관이 천국이지 유명한 않을까. 말이죠. 보르헤르가 했던 네, 얘기인데 그게 공동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장을 돕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그리고 후배들을 키워나가는 곳. 그런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이어지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배동순 선생님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혜택을 받아서야 되지 않는다. 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빚지는 거 좀 못 참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받았던 혜택을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전해보자 해서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잉어보던 곳. 네, 네. 거기에 민선 시장님께서 거기 이제 뭐 시민 대종을 한번 옮기면 어떨까? 그 도서관 자리를 헐고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과연 어떤 게 필요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셨어요. 이제 동순 선생님이 그러시다가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제 17억으로 대종을 옮기는 것보다 도서관을 올리게 되면 석동에서 한번 기적의 도서관이 크게 장사가 잘 된 거잖아요. 네네.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서부 지역도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정체되고 그 노인들 집중화되고 이제 도시가 조금 그렇죠. 이렇게 많이 침체되었죠. 침체되어 있는 곳이니까 젊은 사람들의 활기를 조금 넣기 위해서는 어린이 도서관이 최고지 않을까.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이제 저도 그런 끼가 있었나 봐요.
좋아요. 선생님 말씀이면 저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시민 거기 이제 글 올리는 곳에다가 우리의 이야기를 제안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시청에다가 글도 올려보고 했더니 이제 된 쉽지 않다. 쉽지 않게 된 거네, 결국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외에도 사실은 그 공간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이제 세대별로 그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거기가 사실은 중원 로타리에 딱 네, 붙은 요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뭐 청와대에도 글을 올리고 네. 뭐 진해시에 또 이제 여러 관계자분들도 만나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계속 이제 지연은 되면서 좀 기다려 봐라. 아직은 뭐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가 이제 효재 선생님과 그 당시 저희는 이제 독서 모임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게 그러면 거리로 나가봐라. 그냥 이제 뭐 관계자를 만난다 이거보다 시민들의 호응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제 동순 선생님과 저희가 품앗이 팀이 100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팀이 있었고 네. 그럼 한 이제 100명의 그 엄마들이 이제 그 유모차 부대가 있었잖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 기적의 도서관뿐만 아니고 여기도 이제 도서관 하나 만드는데 힘을 합쳐봅시다 라고 이제 만들어진 게 도서관을 사랑하는 엄마 모임이라고 이제 하나를 만들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오전에 캠페인을 하면서 서명 운동을 받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네, 장난감 그게 한 도서관이군요.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효재 선생님이 독서 모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너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시민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원동력이고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엄마들이 도서관 건립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좋은 활동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래서 그렇죠. 정말 그 응원을 많이 해 주셨던 게 3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었고 뭐 저뿐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릴레이식으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치열하게 왜 우리에게 도서관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왜 도서관을 이렇게 사랑해서 거리에 나와서 주민들에게 하면 그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해지고 도서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마을 이제 공동체 미디어 저희 네. 이제 마을 라디오도 사실 이제 도서관의 목적과 거의 네. 일치하는데 저희도 이제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지금 올해 이제 개국 3주년이거든요. 네. 요번 달이 딱 그래요. 9월 12일이 개국일인데요. 네. 거기는 정말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든든한 반석이 있었고 네. 조직력이 그래서 100명의 네. 주부들 여성들이 모여서 네. 도서관 운동을 네.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네. 갖춰진 거죠. 그리고 네. 또 이효재 선생님이 계셨고 네. 부럽습니다. 저희도 이제 거리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지 저희도 이제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얘기 들으면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드네요. 그게 실천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네. 얘기를 정말 선생님께서는 조근조근 조용히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정말 힘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까? 이렇게 하면 이 학자분, 이 정말 거목 같은 분이 칭찬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저희를 이렇게까지 그럼요. 성장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역할을 그렇죠. 바톤을 이어받아서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마을마다 나무 한 그루, 네. 커다란 나무 한 그루, 네. 거기서 또 가지 뻗어서 나온 또 많은 네, 나무들.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마을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제 최근에 이 도서관의 모습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저도 도서관을 이제 주말마다 가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네. 옛날에 도서관에 사실 책을 읽으러 가지는 않았어요. 이제 보통 책을 빌리거나 네.
아니면 열람실에서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위해서 막 새벽부터 가갖고 줄 이렇게 길게 네, 서서 네. 도서관을 갔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고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뭐 네. 열람실도 공부하는 열람실은 없어졌죠.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네. 정말 독서를 하는 공간. 근데 책을 읽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교육도 하고 네.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는 네.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네.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마을 문화의 어떤 중심적인 공간으로 변화되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뭐 어린이 도서관도 있지만 우리 이제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이지만 뭐 네. 미디어 도서관, 음악 도서관, 맞아요. 뭐 특화된 도서관, 음악 맞아요. 도서관, 미술 도서관도 네네. 있고 그림책 도서관 네. 네.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이 도서관의 문화와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우리 장라감 이제 기적의 도서관 네. 그리고 또 장라감 도서관 우리의 도서관은 어떤 모습으로 좀 변화해야 할까라고 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곳이죠. 그리고 책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는 활동. 을 하는 것이 책이고 네. 그 자신의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정보를 나눔을 하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건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그 공동체가 직접 그 살아있는 공동체로 남기 위해서는 저는 그 요즘 뭐 여러 가지 영상 미디어나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매체들로 인해서 그 텍스트북이 뭐 이제 사양된다. 또 이제 도서관보다는 뭐 전자책이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뭐 디지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양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급변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을 지키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보듬어주고 눈빛으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신호들을 책뿐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곳. 여기는 어린이 도서관은 조용히 해야 돼. 도서관은 엄격해야 되는 곳이 아니고 호기심을 가진 아이가 배워가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조금 뭔가를 알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네. 사랑받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곳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서관으로 꾸준히 남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다양한 도서관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서관이니까 뭐도 넣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이도 줄고 있긴 하죠. 하지만 작은 몇 명의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축복을 받았죠. 어머니들이 차를 태워서 그렇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오지만 그러한 혜택조차 받지 못한 이제 그러니까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는 당연히 훨씬 더 많아져야 되고 그게 그냥 택배로 책 왔습니다 라고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가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와 같은 사랑을 나눠주는 일, 그게 저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 아이들이 요즘 정말 귀하잖아요. 집집마다 한 명 있고 또 뭐 그나마도 사실은 이제 아이 없는 가정도 많고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 어른과 교감하면서 네. 만나고 예. 또 책을 읽어주는 걸 듣고 하는 네. 공간. 네. 그렇게 어른과 아이들이 교류하는 마을의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의미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귀하고 값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독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저도 네. 옛날에 책을 꽤 읽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 스마트폰으로 뭐 영상도 보고 뭐
책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네.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독서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네.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런데 네. 요즘 이 아이들은 네. 이게 디지털 키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책 읽는 게 얼마나 힘들까? 네. 어떤가요? 지금 이제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의 수가 네. 뭐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책을 읽는지 조금 걱정도 되거든요. 아이들이 저희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책이 정보라기보다는 나를 즐겁게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 굳이 저희가 아이를 AI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사람으로 이제 태어난 아이를 사람으로 키우는 게 우리 최종 목표지 않나요? 모든 정보를 다 알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하지만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어떻게 오냐면 학원 가는 틈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에 네. 도서관에 와서 제가 이제 관장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 사탕 주는 일, 그리고 그림 그리거나 놀아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뭐 책 한 권 읽으면 사탕 주고 그리고 뭐 친구랑 싸운 이야기, 오늘은 뭐 연애는 누구랑 하게 됐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부모님이 어떤 일로 뭐 속상했어요, 이웃집에 너무 층간소음이 심해요, 뭐 엄마가 책을 읽었는데 저한테 칭찬을 안 해줘요, 뭐 용돈을 두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면서 저는 그냥 책이랑 친해지는 도서관에 그냥 기분 좋은 공간으로 남아 있으면 어느 순간에 책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너무 바쁩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혹시 불안 시대라고 하는 게 조너스 하이트라는 제 사회 심리학자가 적은 책이에요. 네. 여기서 제가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게,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요즘 국장님도 그렇지만 동네 골목에서 어른들의 그 감시 없이 실컷 놀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저도 밤에 이제 밤 냄새가 나면 그쵸. 해가 떨어지면, 그리고 또 아이들 방송이 6시에 네. 시작하잖아요. 네, 뭐 네. 캔디랑 뭐 이런 거. 이제 만화 영화 보러 가야 되지. 캔디 같은 세대군요. 네, 우리가. 뭐 이런 거 봐야지.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지. 그러니까 해 질려까지 놀았잖아요. 잠옷 골목을. 입고 뛰어나가서 네, 놀았죠. 예, 밥 예. 먹고. 근데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감시를 해야 되죠? 아무도 아이를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학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의 과잉 보호, 그리고 또 가상 세계에서는 방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영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이거는 이게 학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0세부터 1세까지는 급속도로 인간이 성장하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한 10세까지는 느리게 성장을 한대요. 왜 이렇게 느릴까? 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문화를 배우는 동물이기 때문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결국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환경들을 배워가기 위해서 느리게 발달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질풍노도이라고 하는 사춘기를 경험하고 몇 년 후에는 짧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성장이 멈추는, 그 인간의 이러한 그 사이클을 본다면은 그 청소년기가 되기 전에 이 어린 시절의 놀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그 일생에 있어서 그 문화를 배우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하거든요. 이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눈빛, 내가
이게 그렇죠. 눈치거든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지 되고,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랑 놀 수 있고,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공동체에서 피부로 배우지 않으면 책에서 배울 수도 없고요.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배울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여된 청소년들이 결국은 불안증이 가는 이유가 결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에서 아이들이 7시간, 10시간 그 배움이 없는 곳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AI를 만들 생각이 아닌데 그러게요.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 이제 멈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뭘 바꿔야 될까? 너무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최대한의 그런 부모님도 바쁘셔서 힘들면 제가 이제 사랑을 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정말 조금은 힘을 내서 정책도 좀 바꾸고 멈춰라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책을 중심에 두고 책을 매개로 해서 어른들을 만나고 눈빛을 교환하고 정말 그 온기를 느끼면서 네. 소통하는 그런 가운데 아이들 인지 발달도 하고 네. 또 독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몸으로 네네. 체험하는 거죠.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맞아요. 아니라 그래서 예. 독서 교육보다는 독서 놀이 쪽으로 가야지 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신 거 저도 동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정기영 선생님, 네네. 이 이제 기적의 도서관을 건축하신 정기영 네.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말하는 건축가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네네. 있었죠. 예. 그 정경 선생님이 암 판정 받고 돌아가시기까지 한 1년간의 그렇죠. 기록인데 네네. 네. 그분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는 하는지 네. 책을 읽는 공간이자 아이들이 정말 네.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네. 그래서 안에서는 책을 읽고 네. 도서관 바깥에서는 네. 정말 자연과 교감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을 네. 뭐 500평을 지금 네. 만든 네.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진해 기적의 도서관 이 건물 안에 네.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 거 그 세심한 배려와 네. 네. 그런 의지가 예. 이제 그 정신을 지금까지 잘 이렇게 뭐 건축가의 의지이기도 하고 그것을 지키는 많은 네. 분들의 의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안에서 생활을 거의 하시니까 네. 어떤가요? 그 기적의 도서관의 공간이 네. 그런 정경 선생님의 그런 설계가 네. 뭐 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가요? 사실은 뭐 건물이 20년이 됐어요. 뭐 다른 첨단의 도서관들이 많아요. 뭐 디지털로 전체가 다 뭐 책 읽어주는 로봇이 다니고 뭐 영상 이제 뭐 입체로 되어 있는 뭐 이런 그 체험 동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뭐 저 여러 군데 다녔지만 전 저희 도서관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 있는 도서관들도 그렇고 건물들도요. 100년 전에 찍은 사진과 진짜 한 50년 전에 찍은 사진과 현재의 거리 모습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사들을 봤거든요.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 작아요. 뭐 공간이 작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기는 해요. 하지만 이 공간이 알차게 만들어졌고 그 의지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무튼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제 너무 자만추인가요?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 정경 선생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뭐 이제 계속 네. 우리 도서관이 마을 문화의 중심이다. 네,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네, 곳이다. 책으로 네. 만나는 곳이다. 뭐 이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우리 진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네. 진해 기적의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 가야 할지 네. 하고 싶으신지 관장으로서 네.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이 어린이가 행복한 공간이고 어린이가 잘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노인들도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줄고 그렇다면은 정말 돌봄이 필요한 곳이 어린이도 있지만 노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노인들의 지혜가 어린이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은 그 공간으로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는 곳이 어린이 도서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미라클 극단을 만든 이유도 노인들이 많이 오실 수 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놀이 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세대가 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라클 극단을 만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 더 바람이 있으면 내년에는 뭐 길위의 인문학 뭐 같은 인문학 관련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어른들의 그 의식을 조금 도서관에서도 아이들을 충분히 잘 클 수 있어요. 믿으세요. 뭐 하는 부모 교육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기는 한데 네. 좀 그러한 지지를 해주는 젊은 세대 그리고 또 그런 어른들이 많아져야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 근데 너희는 책 읽어? 나는 휴대폰? 나는 좀 바빠서 그러시지 마시고 그렇죠. 어머니들도 좀 실천을 하시면서 진짜 아이들이 행복하고 정말로 잘 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아, 남들과 똑같은 길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그 아이의 다양성을 조금 존중해 주신다면 조금 어린 시절은 내버려 두시면 잘 놀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찬성입니다. 막 다 키워놓고 이런 얘기 합니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라떼의 얘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답에 가까운 또 하나의 그 이야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믿어보시면 어떨까, 실천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험상 관장님의 얘기를 지지합니다. 네. 그 아이 책을 부모가 같이 네. 읽고 그죠. 책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만큼 네. 청소년기엔 특히 네. 소통이 어렵잖아요. 네. 그것만큼 이야기가 수월하게 잘 통하니 물꼬를 틀 수 있는 게 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아이 책을 어려서부터 계속 같이 읽었거든요. 정말 책 좋습니다. 갖고 얘기를 하면 네. 뭐 다른 건 안 해도 뭐 어찌됐든 언쟁을 하더라도 네. 그거 자체가 또 재미있고 네. 그리고 또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네.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제가 이 기술을 보면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관장님 얼굴을 좀 잘 비춰드려야 되는데 계속 투샷만 잡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네. 마을 라디오, 진해 마을 라디오 방문하신 소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저에게 그리고 진해에서 인사로는 제가 처음이라고 하셔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과연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저처럼 그냥 아주 평범했던 주부가 도서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개인의 스토리들 저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시민들의 작은 이야기, 그 속에 있는 역사들을 많이 채굴하셔서 많이 좀 시민들에게 또 전파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사랑받는, 작은 문제 이런 것들 걱정이 되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정말로 다가가면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도서관 아이들 그리고 또 자원활동가들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얘기 나눴는데요. 네. 마음과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약 천국이 있다면 도서관처럼 생겼을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문어 보르헤스가 한 말이죠. 공공도서관이나 미술관을 시민을 위한 궁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삶에
천국도 궁전도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매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또 코로나 팬데믹까지 개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주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마주잡은 손, 마을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문화 공간이자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지역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마을 미디어, 마을 라디오도 같은 의미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 방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 진해살롱의 이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